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만년필은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홍디안 N12와 유일한 금총 모델인 N9 두 종류입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모델도 추천펜은 아닙니다. N9은 화이트, 딥 레드, 그리고 운회라고 불리는 이 코튼 캔디 3개의 컬러로 출시되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운해를 구입했는데 폰 카메라에는 이 실물의 영롱함이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기대 이상으로 예쁘게 좀 잘 나왔거든요. 금장 중결림과 이 클립하고도 매우 잘 어울리는 색조합이고 특히 또 배럴이 반투명이라서 전체적으로 청아한 인상을 주기도 해요. 직구하면 스텐촉과 14K 금촉 중에 선택 구매가 가능한데요. 스텐촉으로 주문하면 3만원 미만이고 금촉으로 주문하면 10만원 미만에 구할 수 있는데 저는 홍대안이 금촉도 얼마나 잘 만들었을지가 궁금해서 금촉으로 주문을 해봤어요. 금촉하고 스틸촉은 펜촉에 인그레이빙된 그 일러스트가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12는 6가지 컬러로 출시돼서 선택지가 좀 더 많은데요. N1에 없었던 컬러들이 있어서 저는 그 중에서 퍼플하고 네이비 두 종류로 주문을 해봤어요. 실물이 가진 이 컬러와 패턴 퀄리티는 N1 시리즈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특히 3만원대라는 걸 고려하면 가격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죠. 12는 캡탑이 1단으로 제작되어서 3단으로 디자인된 N1과도 사뭇 다른 인상이죠. 더 깔끔하고 단정해졌어요. 노브 쪽의 중결링도 N1보다 얇아지고 또 노브가 검정색으로 디자인되어서 N1하고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을 줘요. N1이 좀 여성스러운 디자인이라면 12는 남성스러운 인상이 더 강하다고 느꼈어요. 운해는 컨버터 타입이고 이 두 모델은 피스톤 필러 타입이에요. 잉크 용량이 거의 3배 가량 더 많이 수용되는 모델인데요. 피스톤 필러 만년필의 대다수가 배럴의 투명창을 가지고 있는데 12는 투명창이 없어요. 그래서 잉크 잔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사용하면서 좀 답답하게 느껴졌고 세척할 때도 이 투명창으로 물이 드나드는 게 보이면 언제 세척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타이밍을 잡기가 좋은데 이 펜은 창이 없어서 그 방식으로 세척하기에는 좀 답답했어요. 다행히 펜촉을 돌려서 빼면 쉽게 분리되는 구조라서 이걸 빼내서 여기를 세척한 뒤에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결합을 해서 보관을 하면 돼요. 이 과정에서 펜촉하고 피드가 따로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라서 오히려 세척할 때 좀 편안했어요. 펜촉을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이 노브를 돌려가면서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세척하는 펜은 언젠가는 이 노브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조심스럽게 펜촉을 빼서 세척하는 게 저는 한결 안심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N1S도 펜촉을 돌려서 뺄 수 있고요. 트위스비 에코는 앞으로 이렇게 잡아 빼면 피드하고 펜촉이 분리가 되는 형태라서 세척한다고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이 결합부에 금이 갈 수도 있고 펜촉하고 피드 위치를 얼마나 잘 맞추냐에 따라서 필감이나 잉크 흐름의 차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그래서 에코 같은 경우엔 닙을 빼서 세척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노브를 돌려서 세척을 하게 되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3개의 모델의 크기는 비슷해 보여요. 운해가 약간 좀 작고 12가 약간 더 커요. 운해는 그립부의 둘레도 좀 더 가느다란 편이에요.
중형기 크기 정도라서 손이 작은 분들께도 부담 없이 잘 맞을 거예요. N1을 좀 오래 써보니까 손이 큰 저한테도 오래 쥐고 쓰고 있으면 살짝 부담되는 그립부의 크기라 그립부가 살짝만 더 작았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요. 12도 N1과 비슷한 둘레감이라 그립감의 차이는 없어요. 다만 캡의 길이는 비슷한데 배럴이 12 쪽이 훨씬 길어서 전체의 길이가 5m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포스팅하고 쓰는 걸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운에는 캡을 조금 힘줘서 끼우면 안정적으로 끼워져요. 근데 이게 딱 고정되는 건 아니라서 펜의 뒤쪽을 이제 크게 흔들면서 쓰지만 않는다면 포스팅하고 쓰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배럴의 길이감이 적당히 긴 편이라 캡을 빼고 써도 편안하게 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모델은 캡이 배럴 뒤로 깊숙이 끼워지면서 어느 정도 빠지지 않고 잘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해보다는 한결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들고 필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로 캡이 끼워지는 깊이감의 차이가 좀 있어서 이렇게 캡을 끼워서 쓰면 12가 총 기장 1cm가량 더 길어져요. 이 길이감 때문에 캡을 포스팅하고 쓰면 무게중심이 좀 더 뒤쪽으로 빠져서 필기할 때 다소 불안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N1은 포스팅하고 쓰는데 전혀 문제없이 편하고 12는 배럴만 들고 쓰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무게는 N1이 전체 무게 24g, 배럴만 들면 14g이고 12는 전체 무게 25g, 배럴만 들면 14g이에요. 길이가 5mm 길어진 것에 비하면 무게 차이가 거의 없죠. 운해는 전체 무게 23g, 배럴만 들었을 때 14g으로 N1하고 똑같아요. 이 세 모델 다 손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가벼운 편이고요. 어, 12는 펜촉이 꽤 커요. N1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12 펜촉이 약간 더 크고 길죠. 펜촉의 모양은 N1이 약간 더 부드럽고 둥근 인상이고 12는 길쭉한 펜촉인데다 끝이 좀 더 가늘게 빠졌어요. 그래서 N1은 끝이 더 단아한 느낌의 필감을 주고 12는 끝이 밖으로 좀 뻗어나가는 것 같은 인상의 필감을 줘요. 종이에 닿는 필압이 펜 끝으로 모이는 것 같은 N1. 종이에 닿았을 때 필압이 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12. 그 예전에 입실론하고 플래티넘 센츄리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했었죠. N1은 입실론처럼 필기할 때 글씨가 네모 안으로 좀 단정하게 모아서 써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12는 센츄리처럼 네모 밖으로 글씨가 뻗어나가는 느낌인데 센츄리보다는 그 정도가 좀 많이 덜한 편이긴 해요. 이런 차이 때문에
단정한 글씨를 쓰고 싶으시다면 N1, 획을 좀 시원시원하게 긋고 싶으시다면 12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의 필감도 상당히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필감을 가지고 있는 펜쪽이고 사각이는 느낌이 N1보다 좀 더 살아나요. 수치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N1이 부드러움 8에 사각임이 2라면 12는 부드러움 7에 사각임이 3 정도로 다소 차이가 있어요. 종이에 따라 이 수치는 조금씩 달라지지만요. N1은 끝이 둥글고 부드럽게 잘 다듬어진 경성촉 느낌이라 필기할 때 종이 위에 갖다 대기만 하면 부드럽게 슬슬 잉크가 흘러나와요. 필압을 걱정하면서 쓸 필요가 없어서 입문자부터 누구나 쉽게 적응해서 쓸 수 있는 펜이죠. 반면에 12는 펜 쪽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좀 얇은 느낌의 필감을 준다 할까요? N1보다는 투박한 필감, 연마가 덜 된 듯한 날선 필감을 가졌어요. 비유하자면 이 N1은 연필깎이로 뾰족하게 깎아낸 연필 끝 같은 펜촉으로 필기하는 느낌이고 12는 아주 얇게 깎아낸 쇠자로 필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두 펜의 필감이 사뭇 다른데 둘 다 흐름이 워낙 좋은 쇠필이라서 필감은 좋은 편이에요. 12도 잉크 흐름 좋고 펜 쪽이 커서 힘이 덜 들어가고 가볍고 밸런스 좋은 데다 잉크 용량도 아주 많이 들어가죠. 또 부드러우면서도 사각임도 적당히 섞여 있어서 따지고 보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N1이 훨씬 좋았어요. 이미 N1을 써봤고 그 필감에 만족하신다면 굳이 12를 사보지 않으셔도 좋아요. 가격 대비 썩 잘 만들어진 만년필이지만 필감만 따져보면 N1이 좀 더 완성형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다만 국내몰에서 이제 N1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면 12가 훌륭한 대안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퍼플은 EF 촉으로 사고 네이비는 F 촉으로 샀는데요. EF 촉은 필감이 꽤 좋았는데 F 촉은 다소 거칠고 불완전한 펜촉이 왔어요. 펜촉 복불복에 잘못 걸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받은 F 촉은 EF에서 굵기만 굵어진 펜촉이 아니라 EF보다 좀 더 큰 모래 알갱이가 펜 끝에 붙어 있어서 한 3년은 매일같이 연마하면서 써줘야만 길이 들겠다 싶은 그런 펜촉이 와서 굳이 테스트 필기를 해볼 필요도 못 느꼈어요. 12를 구매하실 거라면 EF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제가 F촉에서 만족을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12는 EF촉도 흐름이 좋고 적당한 굵기라서 세필촉처럼 종이를 많이 가리거나 호불호가 갈리는 펜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2를 구매해 보실 거라면 F촉까지 안 가고 EF촉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N9의 14K 금촉은요. 세일러 중급기의 필감을 카피한 펜촉 같아요. 이 9의 스틸 촉은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금촉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뉠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상당한 불호였는데요. 아직 리뷰하지 않은 세일러 만년필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세일러 중에 이 두 모델은 특히나 종이를 거칠게 잡아 뜯는 것 같은 그런 필감이었어요. 수리를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종이를 긁어서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세일러가 원래 좀 그런 필감이니까 길을 들여서 오래 좀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써봤지만 누가 펜촉 끝을 거친 사포로 긁어놓은 것처럼 이 거친 필감이 조금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속는 셈 치고 하나 더 사보자고 구입한 프로기어 시키오리 14K MF 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외에도 세일러가 5구가 더 있는데요. 유독 이 2개 모델만 긁는 필감이고 나머지는 또 다른 유형의 필감이라서 차후 세일러도 리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제가 가진 만년필 중 단연 종이를 심하게 쥐어뜯는 필감의 만년필이 이 2 모델이었죠. 근데 N9이 이 2 모델과 같은 스타일의 필감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N9 쪽이 EF 쪽인데도 흐름이 상당히 좋고 굵게 필기되는 편이라서 세일러보다는 오히려 훨씬 쓰기가 편하긴 했어요. 사각사각한 느낌이 강하다고 설명해야 맞을 텐데요. 그 사각임이 종이하고 마찰되면서 기분 좋게 들리는 그런 사각임은 아니고요. 펜쪽 끝에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2개 붙어 있어서 그 거친 모래알이 종이 표면을 마구 핥히는 것 같은 사각임이에요. 흐름이 좋아서 그 핥히는 느낌이 상쇄되기는 하지만 손으로 전해져 오는 그 거슬리는 긁는 느낌은 필기하는 내내 조금 불편하게 살아나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인 건 그나마 종이에 따라서 그 긁는 느낌이 좀 감소되기는 한다는 점인데요. 미도리에 썼을 때는 9과 12 모두 매우 만족스러운 필감이었어요. 이 종이 자체가 러프한 표면을 가져서인지 특유의 긁는 느낌이 줄어들고 흐름은 증가해서 자잘하게 사각이는 필감으로 바뀌었어요. 약간 제 취향보다는 새필이다 싶었던 12도 흐름과 굵기가 증가하면서 타종이 대비 훨씬 쓰기 편해졌고요. 거슬리는 거 없이 폭폭 편안한 필감이 돋보여서 둘 다 미도리와의 궁합은 만점이었어요. 로디아에서 12는 섬세한 획 표현이 도드라지면서 처음부터 마지막 줄까지 흐름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필기가 되었고요. 미도리에 비하면 9 특유의 종이를 긁는 느낌이 다소 살아나서 오래 필기하기에는 손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2는 만점, 9은 9점 정도 궁합이라고 판단했고요. 마시멜로우에 쓰니 둘 다 대체로 잘 맞는다 싶었는데 9은 타종이 대비 부드러움이 증가해서 괜찮긴 했지만 역시 종이 표면을 긁어내면서 좀 미세하게 잉크가 번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압을 최대한 안 주고 쓰려고 손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12는 종이 표면에 펜 끝이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궁합은 둘 다 9점 정도 잘 맞는 편이지만 약간 아쉬움이 있는 합이다 싶었고요. 문켄 디자인에서는 둘 다 합이 좋았어요. 다만 9은 부드러움 5에 사각임이 7 정도로 강조돼서 이 모래가 묻은 펜 끝으로 종이를 긁으면서 쓰는 것처럼 거친 느낌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 거친감이 약간 아쉬웠고요. 12는 군더더기 없이 아주 편안하고 담백한 필감이라 궁합은 10점 만점이었어요. 올드밀에 썼을 때 9이 가진 이 거친 모래의 느낌이 한층 더 커졌어요. 종이 표면이 문캔보다도 더 러프해서 이 울퉁불퉁한 미세한 표면 위로 9의 울퉁불퉁한 펜촉이 만나서 서로 석석 긁으면서 필기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게 손으로 온전히 전해져 오니까 종이는 그나마 펜을 잘 받아주고 있는데 쓰고 있는 제 손은 그 진동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12는 그보단 훨씬 편안했지만 종이 표면에 울퉁불퉁한 굴곡 위로 얇은 펜 끝을 밀고 써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궁합은 9점 정도였어요.
창남북에서는 둘 다 날개를 단 것처럼 편안한 필감이 되었는데요. 특히 긁는 필감이 도드라졌던 나인이 창남북을 만나니 사각임이 톡톡 튀는 타입의 필감으로 바뀌어서 좀 재밌게 느껴졌고요. 흐름도 좋아서 쓰기 편했고, 다른 펜들로 쓸 때 창남북의 표면이 펜 끝을 좀 마모시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특징이 나인이 가진 이 거친 펜 끝과 잘 맞물려서인지 오히려 거친 감을 좀 감소시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맞는다고 느꼈고 12도 세필 표현이 좋고 매우 산뜻하고 가볍게 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 다 창남북과의 궁합은 10점 만점. 가장 좋다고 느꼈고요. 그립다의 레저버 노트에서 나이는 오히려 거친감이 감소하면서 쓰기가 상대적으로 편해졌고요. 반대로 12는 흐름이 감소해서인지 세필의 느낌이 도드라져서 쓰기에 편하지는 않았어요. 잉크 흐름이 좀 답답해졌다는 느낌? 뻑뻑한 볼펜으로 쓰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는 궁합이 10점, 12는 궁합 8점 정도. 마지막으로 가장 합이 안 좋았던 페이퍼 아이디어인데요. 나인이 종이 표면을 긁으면서 그 긁힌 자리로 잉크가 흡수되다 보니 번짐이 생겨요. 표면이 약하면 이런 펜은 표면을 송곳으로 긁는 것처럼 종이 결이 좀 일어나거든요. 아까 마시멜로우가 그랬듯이 이 노트와도 그런 이유로 합이 좀 별로였어요. 페이퍼 아이디어는 노트 표면이 잉크를 좀 더 끌어당겨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세필도 여기에 쓰면 굵기가 보완되면서 한결 쓰기 편한 그런 굵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12는 그 굵기가 조금 적정선을 넘어서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번짐이 약간 지글지글하게 사방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나이는 궁합 5점. 12는 7점으로 테스트한 종이 중에는 가장 좀 안 맞는다고 느낀 합이었어요. 이 8종류 종이에 필기해본 결과 미도리와 로디아, 창남북 세 종류와는 둘 다 합이 가장 잘 맞았고요. 페이퍼 아이디어와 마시멜로우처럼 표면이 잉크를 흡수하는 경향이 있는 종이와는 대체로 잘 맞지 않았어요. 나인보다는 그래도 12가 종이와 합이 더 좋은 편이었고요. N9의 경우엔 스틸 촉이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금촉은 거칠게 긁는 그 느낌 때문에 한두 번 재미로는 써볼만 하지만 이 펜을 오래 애정하면서 쓰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펜촉이 가진 필감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양은 다 마음에 들었어요. 무게, 밸런스, 색조, 크기 전부 다 잘 빠졌어요. 물론 9만원 내외의 모델이라 홍디안 중에서는 가장 고가니까 이 정도 외관 퀄리티는 나와야겠죠. 펜촉만 좀 N1 스타일의 금촉이었다면 아주 만족했을 텐데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모델이었고요. 12는 N1보다 약간 더 크게 나온 데다 페스톤 필러 만년필인데 투명창이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이 커다란 펜촉이 필압을 분산시켜서 좀 더 가볍고 편한 필감을 주는 데다 잉크 흐름도 매우 안정적이라서 좋아요. 새 필이고요. 펜 자체도 가벼워서 손목이 약한 분들에게도 잘 맞을 텐데요. 가격대를 고려하면 분명히 괜찮은 필감이지만 앞서 추천펜으로 소개했던 N1의 필감이 한결 더 완성형이다 싶어서 굳이 12를 추천펜으로 꼽지는 않았어요. 홍디안 만년필 중에 N1이 1위, 12가 2위이기는 한데 이 2위가 제가 써본 만년필들 중에서 상위권은 아니라서 좀 추천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만약에 나는 앞으로도 굳이 10만원 넘는 만년필은 사보지 않을 거고 가성비 훌륭한 모델 위주로만 몇 개 더 경험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12가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될 거예요.
만년필 커뮤니티 여기저기서 중국 브랜드에 대한 호평이 정말 많아요. 저렴해서 우습게 봤는데 사서 써보니 만듦새도 훌륭하고 필감도 고가의 펜 못지않다라는 의견들이죠. 그래서 저도 유명한 중국 브랜드 펜들을 몇 개씩 사서 써봤는데 물론 가격을 생각하면 꽤 괜찮은 품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놓고 카피하고 불안정한 QC, 닙마름 문제, 또 쉽게 파손되는 문제, 펜촉 변형 등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오래 쓰기에 좋은 만년필들은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건 중국 애들이 뭐 실수로 아이폰을 만들어낸 수준 아닌가 싶었던 게 홍디안 N1 모델이었어요. 이 만년필이 여러 만년필을 경험해본 저에게는 가격 가성비를 좀 압살하는 고퀄리티라고 느껴졌던 거죠. 물론 이 평가는 이 N1 모델이 3만 원대 만년필이라서 가능한 극찬이에요. 어쨌든 저는 홍디안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N1보다 나은 펜은 아마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적당한 가격대의 신품이 나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보게 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12는 N1을 뛰어넘지 못했지만 앞으로 또 모르죠. 홍디아는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 꾸준히 하면서 좋은 펜이 나오면 비교해보고 좀 소개해드려 볼게요. 그나저나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벌써 6월이라니요. 벌써 슬슬 더워지네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행복한 여름 맞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필기로운 밤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